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호사입니다. 오늘이 4월 5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20분 접어들었습니다. 자, 제가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그 사이, 그래도 우리 시장은 최소한 나쁘지 않았죠.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코스피 일봉 차트가 나옵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조금씩 시천말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수가 시원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또 그 연관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그래도 삼성전자는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LG화학이나 또는 네이버 기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종목까지 다 포함해서,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탄력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어느 한편 좀 답답한 측면도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또는 현재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늦어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 날 그 이후에 또는 빠르면 4월 중순 정도가 되면 보다 탄력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그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시장 판도 측면에서 보면 오늘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방송을 제가 공백이 있기 전,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 증착 장비 4인방이 있어요. 테스, 유진테크, 원익 IPS,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한 종목이 원익 IPS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사이에 급등을 좀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되죠. 이들 정도면요. 그리고 여전히 소재주, 동진세미캠, 그리고 테스트와 관련된 종목으로 테스나, 또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엔 네페스나 SAP 반도체 등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또 스마트폰 관련주인 MC넥스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자, 이들 종목들은 부분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권역의 유망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들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T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힘을 내는 것은 향후 삼성전자가 강하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현상이고, 보편적으로 강세장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현재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거의 같은 시점이거나 약간 늦은 시점에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과 좀 대별되게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탄력도로 올라가기에는 여건이 무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크게 보면 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주저앉았고요. 또 IT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통 산업주,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조선주,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지만 철강주, 현대제철, 포스코, 또 해운주들은 뭐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 이들 종목들이 부각된 바 있었던 건데, 그들 종목의 흐름이 부각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종목들은 이미 실적도 실적이고 재료도 재료지만 펀더멘털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정도 수준으로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에 추후적인 지수 상승 강세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 종목, 전통산업 대형주, 경기 민감주이면서 지수 민감주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기 순서는 IT 대형주가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 이 IT 대형주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화학도 있고, LG화학이 한때 1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81만 7천원입니다. LG화학이나 또는 네이버 같은 한때 40만 넘어가기도 했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현대차도 들어갈 것이고요. 현대차도 머리를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탄력이 시원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점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는 수순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잘하면 종합지수는 금년 내 일반적인 목표가죠. 가장 높은 가격 그 종합지수 예상 지수는 3,500포인트 정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4,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순이 만들어질 수 있고 최소한 현재 3,000포인트 지켜주는 수준에서 3,300, 3,400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재 지금 담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 그 상태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세다라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 운영과 뚝심을 갖고 계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시장을 또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미국의 UBS 증권이 한마디 했죠. 그 랠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모멘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또 현재 전반적인 산업계 흐름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어서 그것을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는 갖고 계신 종목이거나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에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딱딱한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체감되는 경기 말고요. 지표로 보여주는, 지표로 보이는 경기 상황은 매우 좋게 나온다는 건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일단 미국의 3월달 ISM 공급 관리자 발표입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무려 64.7, 기준선이 50입니다. 제가 이 지수를 본 지 벌써 봐온 지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60 넘어간 정도 거의 드물거든요. 64.7이나 나왔다는 건데 무려 38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제조업 종사자들의 기업 심리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엊그제 발표됐던 미국의 3월달 비농업, 정부 부문을 포함한 일자리 수입니다. 91만 6천 개가 늘었다는 건데 지난달 대비 거의 2배, 실업률 6.0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 3.5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중국도 좋아요. 제조업 지수가 51.9,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1.4포인트나 갑자기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도 상당히 좋죠. 현재 작년 3월 대비 16.6%로 증가됐다 하는 것. 거기 한가운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석유화학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까지도 최근에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또 놀랍다는 것이죠. 자, 미국의 S&P 500 기업의 상당수가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거의 80% 이상 좋아질 것이고 그게 절반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라는 것이고요. 또 현재 실적이 발표된 테슬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실적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1분기 실적 전망도 이거 상당히 이거 엄청난데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76%나 좋아진다.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시도 이 상태에서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탈적 근거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수급 여건, 해외 여건 등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 에너지가 현재 연결되고 있을 뿐, 현재 아직 발휘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현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반드시 호재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국채금리. 자,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7143% 정도 수준까지. 이 문제 최초로 부각됐을 때가 1.4% 약간 넘어갔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상태에서 벌써 0.3%포인트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 상태. 현재 하향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실상 금리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거나 오히려 정고점을 갱신하는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첫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금리가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비정상적인 아주 높은 수준은 전혀 아닌 정상 범위 내의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상황임을 시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적응을 해내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현재 많이 올라왔던 IT 대형주를 다시 한번 재사는, 재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즉,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는 넷플릭스나 이런 종목들 다시 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머징 마켓,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기조와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약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그것이 너무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힘이 배가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어쨌든 현재 금리는 높긴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2.0%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건 우리나라 날짜로는 아마 그 8일날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 조금 더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국내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주변 증시 나쁘지 않고요. 수급이 좋아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최근 7거래일간 약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 연기금이 다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연기금이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순매도, 한때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적도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그냥 기준 범위 이탈 그 수준을 기존 2.5%포인트에서 2%포인트 산정으로 늘리기로 했던 것이 무산된 것은 아닌데 그 결론을 내지 못했죠. 잠정 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당장 그 연기금이 매도를 스탑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매도하는 입장에 됐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탈범위 2%포인트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미 금년도 15조 정도 순매도 한 것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모는 약 5조 원 정도다 하는 거죠. 따라서 그전 일평균 일평균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를, 일평균 거의 얼마입니까? 3,700억 정도를 순매도했던 그들이 아마도, 한 1,000억 원 이하, 지금 당장 한 400억 원 이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매도를 하더라도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다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수급이 많이 개선된다 하는 점. 자,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베이시스가 아직까지 0.8, 0.8. 장중에는 약간
0에 근접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가 아직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400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이게 만약에 비차익이 매도가 아닌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 만드는 것에서 특히 우리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동향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조만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탄력이 또 LG화학이나 또는 네이버, 특히 네이버 같은 종목들 힘을 낸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2차 선주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왕이면 뭐 SKC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까 오늘 생략하도록 하고요. LG화학을 놓고 차트를 놓고 차트를 보면 답답하죠. 그래도 최악의 상태는 어느 정도는 벗어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데요. 악재는 그거죠. 폭스바겐 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도 뭐 심지어는 닛산까지도 조만간에 자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체계, 시스템을 갖추겠다 하는 것이 또 차세대 2차 전지, 전고체 2차 전지를 뜻하는, 배터리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 또 테슬라도 근본적으로 뭐 고평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테슬라 약세도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악재로 작용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미국의 UBS 증권이 2차 전지 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심장하다는 것이죠. 일단 그전에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정도까지는, 길게 되면 한 5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이른바 쇼티지, 공급 절대 부족 상태입니다. 공급 절대 부족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재반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지금 당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효율적으로 조정은 깊게 받았을 뿐이고 근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당 기간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매년 최소한 50% 내지 많게는 70%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사실상 폭발 지경에 있다 하는 것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환경 규제 트렌드는 특히 바이든 정권 때문에 더욱더 심화,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점 더 확실시되고요. 세 번째는 모빌리티 혁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의 진화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동수단이 더 이상의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동수단이 아닌 향유, 또 현재 무엇을 즐길 수 있는, 즉 현재 휴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현재 변형을 하고 있는 그런 변화와 관련돼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현재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2차 전지 랠리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상할 것이다 라고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건데 지금 자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2차 전지를 자체 생산하는 거 두 가지 맹점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과연 2차 전지라고 하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이 영역에서 얼마만한 기술력으로 훌륭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LG화학만 하더라도 2차 전지를 현재까지 이르기에 있어서 거의 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막대한 또 카펙스 투자도 했었고 말이죠. 그것을 단순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후발자들이 약간 특혜도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빠른 시점에서 그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2025년이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3년 이상, 4년 정도, 내지 5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크게 2차 전지 업체들을 압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금리 문제가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 사실 금리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건 조금씩 그래서 이겨내 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2차 금리와 관련돼서 테슬라가 약한 것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고평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는 테슬라 자체의 문제입니다. 전기차의 전체의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는 것은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막 나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전체 전기차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히려 전체 전기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2차 전지가 다시 부각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현대차 얘기도 나오겠죠. 현대차, 기아차, 애플에 의해서 구글카 협력설도 나오고 있고요.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완전 부인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뭔가 밀밑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국내외 공장만 37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전 세계적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EV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죠. EMG 플랫폼이요. 갖고 있고 실제 아이오닉 5가 나와 있고요. 또 EV6 기아차에서 EV6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미국에서의 판매 물론 SUV는 이제 전기차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급증을 했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2.8% 넘어서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그전 최고의 전성기 쪽으로 현재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도 현재 바닥을 찍고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SUV나 전기차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중국에 있는 공장만 지금 뭡니까? 현대차가 6개, 상용차 좀 7개, 그리고 기아차가 지금 3개가 있죠. 중국에만 10개 공장이네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니만큼 중국 시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현재 은근히 특히 모빌리티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그 주역을 자처하고 있는 정의선 체제 하에서 부각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인데 중소형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영업이익이 12억 12.6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1조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조 4천억 정도 이 정도면 삼성 하이닉스보다 더 높네요. 하이닉스보다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32% 증가됐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일본 업체죠. 낸드 업체로서 세계 2위, 삼성전자 다음 2위 업체가 키옥시아인데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삼성전자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낸드 시장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 떡이 아주 큰 시장도 아니며 마진도 사실은 조금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치열한 6강 체제에서 얼마 전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한 것도 있으니까 다 합쳐서 6강 체제에서 2개가 빠진 4강 체제로 과점화된다는 것이죠. 이거 전반적으로 이 부분 수익성이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 되겠고요. 경쟁이 약화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램 시장도 드디어 현재 조금씩 현재 공급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판에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되면 디램 시장도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램 시장도 쇼티지 즉 공급 절대 부족 상태가 된다 하는 것. 특히 디램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늘고 줄고하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은 장치 산업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디램 시장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8년도 당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9조, 59조 8천억이네요. 그 정도 수준, 에 이르렀다는 것에서 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년 그쵸 내년 정도에 당장 그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은 D램에서 그러한 속성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장비업체 앞에서 장비업체 급등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수급 변화 잠깐 보도록 하죠. 국민연금 순매도가 축소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금년 들어 전체 15조 정도 순매도했다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만 그중에 3분의 2인 5조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매도할 현재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1조 원 내지 많아봐야 2조. 앞으로도 한 3개월이 아니면 9개월이 남아있으니까 월간 개념으로 또는 일간 개념으로 따져봤을 때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까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들 수급 변화도 있죠.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로 5조 6천억, 삼성전자 본주만 5조 6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시장 전체에 7조 3천억을 순매도한 것 중에 약 80% 정도를 삼성전자 한 종목을 때렸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는 마치 ETF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가 자유롭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의 인덱스 펀드 등은 삼성전자는 마치 ETF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하는 건데,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오히려 삼성전자 7,200억 순매수했습니다. 전체 그들의 순매수 규모가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도 넘어가는 거의 40% 넘게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삼성전자를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국내 기관들 보면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1150억을 순매수 했다는 것이고요. 연기금이 2600억 순매도 그런 정도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실적 전망인데요. 매출은 60조 6천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 9.6%,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작년 동기 대비 36.4%. 지난 분기 대비는 약간 내려갑니다. 지난 분기가 10억 원이 넘어갔었죠. 그런 모습이 약간 좀 내려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장 기대치, 중요한 것은 시장 기대치입니다. 원래 비수기였고 1분기는 항상 실적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는 대략적으로 8조가 좀 안 될 걸로 그렇게 봤던 건데, 7조 5천인데 7조 8천 정도 된다 봤던 건데, 슬며슬며 그것이 좋아지면서, 전망이 좋아지면서 8조 8천 정도, 많게는 9조 5천 정도를 보는 긍정적인 시각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상입니다. 어쨌든 평균 잡아서 8조 8천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36.4%가 증가된다. 이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죠, 사실상. 그렇고요. 더군다나 오스틴의 한파 때문에 오스틴 생산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최소한 3천억 내지 많게는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분에서만 약 4조 원 후반대, 아마 5조 원 가깝게 그렇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특히 갤럭시 S21 새로 나온 거, 판매 단가가 상당히 좋아졌죠.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조 5천억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 했던 건데 2조 5천억을 넘으면 그 3조 가깝게 내지 약간 3조 넘어가는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TV도 좋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는 1분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약간 약한 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8조 8천억이라고 하는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건, 이보다 더 좋게 나오면 그 후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안 나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확정 실적에 나오는 4월 말이 되겠죠. 4월 말일날, 4월 말일경 확정 실적에 나올 때 그때 발표가 되고요. 지금 전체 실적만 나오는 것인데 추정을 해보면 그런 정도 수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 되는데 실제 얼마 정도 잠정 실적의 결과치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 견주어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 시장 상황은 다소 생각에 비해서 조금 다른 형식으로, 다른 양태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은 당초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나름대로 꾸준하게 현재 상황이 떠받쳐지고 또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어, 그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전 장기 투자라고 하는 정석적인 어떤 우리의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